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3년간 30회나 연쇄 탄핵을 했다면 3년간 30회 연쇄 탄핵을 했는데 이게 바로 내란이 아닌가? 이게 바로 내란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 계엄은 계엄이지 계몽령이지 이거는 내란이 진짜 내란은 30회나 3년간 30회나 연쇄 탄핵을 한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가 내란 수괴다 이런 뜻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란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칼을 들이댔죠. 탄핵 압박을 했죠.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언제든 이 자들은 마음만 내키면 합니다. 근데 기회가 지금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탄핵을 이 부작용 후폭풍이 셀 것 같으니까 지금 암시만 하고 탄핵 티읕자 소리도 안 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번째가 되는데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발의된 탄핵안 21건 전체 정부 수립 이후에 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이렇다면은 이게 내란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내란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재명이가 내란 수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 같으면 잡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발의는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발의됐고 모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정족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정족수도 불분명한데 일방적으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반대했는데도 내란 동조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다시 마은혁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 된다고 생각해서 딱 거절한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이거는 아주 흉측한 만보를 심보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걸 국가 일을 한다고 하니 이게 정말 지나가는 소가 아니라 쥐새끼도 웃겠습니다. 지나가는 쥐새끼도 웃겠다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탄핵을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겁박이죠, 겁박.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모두 탄핵 대상으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겠다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제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대담을 하면서 진짜로 169석, 179석이 또 이렇게 나중에 정상화돼서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또 그렇게 한다면 방법은 진짜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했다 얘기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진담이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어디 있으면 또 끌려다녀요? 진짜 계엄령으로 해서 진짜 계엄령의 맛을 갖다가 뻔때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 처방이 말이죠. 틀린 처방이 아닌, 만약에 그 민주당이 또 179석으로 이렇게 포악한 예산 폭난, 탄핵 폭난, 입법 폭난을 벌인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어떤 방법으로 그걸 또 해결하느냐 이거야. 또 지난날처럼 계속 당하느냐 이거야. 이 국정이 마비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분도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거꾸로 상정을 한 겁니다. 끄떡하면 탄핵.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이재명 탓입니다. 네.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탄핵을 30번이나 시키고 했다면은 이게 내란이라고 이렇게 딱 명명하는 이 조선일보 사설자의 얘기는 100번, 1000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내란 수계 구속하라 이러는데 보니까 내란 수계가 탄핵을 30번 한 사람이 내란 수계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 가까이 되죠. 지금 48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한 70년, 75년 된다면 그때 정부 수립해서 이재명이가 오기 전까지 탄핵안이 21건입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이재명이가 들고 친 탄핵이 3년간이 30회라 심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이제 30번째가 되는데 이거 세계 기록이라는 겁니다. 세계 기록. 이자가 바로 내란 수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바로 내란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압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모 인사가 어느 방송에서 진짜 계엄이 나오면 어떡하겠느냐. 진짜 계엄. 왜? 국민들이 다 안다 이거야. 탄핵을 연속 탄핵 또 그런다 또 포악하게 한다.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거야. 그때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탄핵 발의 중에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탄핵 서초되고 이상민도 그러고 등등등 보면 말이죠. 또 최상목에게도 헌법재판관 그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그 인민노련 그 단체는 말이죠. 지하혁명 조직이고 벌써부터 그 대법원에서 이거는 한국가 단체다 해가지고 지명이 된 겁니다. 반국가 단체로 딱 각인이 된 바로 거기에 핵심 간부 같은 교육을 시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육을 시키고 교육과 선전을 담당한 자가 바로 마은혁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해서 감방을 안 갔는지 감방 간 이력이 지금 안 나오는 게 그게 전부 다 이상하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디 숨어 나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바로 그걸 갖다가 한번 꼭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홀련히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임용을 했을 때는 뭐 보나 마나 김대중이 아니면은 노무현이 아니면은 그때 뭐 임용 안 했으면은 임용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참 안 된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복시키려 했던 그자가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이 된다? 전향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전향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전향도 하지 않은 사람이 비상 상황에서 내각을 상대로 이런 위협을 한가 한두 방통위는 말이죠. 위원장과 직무대리 4명에 대해서 연속 탄핵안 발의로 174일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자,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탄핵안은 이런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구체적 법 위반 내용도 없었고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붙인 겁니다. 검사 탄핵안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자들은 국회의원을 장난으로 하는 모양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박 2일 탄핵을 당했는데 아니 하루에 나가서 무슨
뭘 반혁명을 했습니까? 뭘 해서 반국가 뭘 했습니까? 어떻게 탄핵을 시킵니까? 그것도 4명이나 말이죠. 4명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문영배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여자분 3분 쭈루룩.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우리법 2명, 그 다음에 좌파 1명. 그 다음에 우리법, 남자 우리법 1명. 이렇습니다. 물론 이미선은 우리법의 후신, 국제인권법입니다. 다 우리법으로 통하죠. 그게. 이재명의 수사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라든가 일방적인 주장,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 등으로 무조건 소출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수사하는 책임자들 딱딱 집어가지고 탄핵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격입니다. 검사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뒤늦게 탄핵 사유를 또 변경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민주당 측은 헌재가 증거를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탄핵한 사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말이 탄핵 소추지 법을 이용한 정치폭력배들의 정치폭력 아니겠습니까? 말이 탄핵 소추지 법을 이용한 악용한 정치폭력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처벌하고 징계받도록 하려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되는 건데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기능까지 방해한다는 바로 그런 점에서 최악의 무고행위니까 이제 이자들을 고발을 거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30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내란자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자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국헌문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국헌문란 행위를 했다는 건 내란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여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다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수괴 아니겠습니까? 사설자 한번 다시 말미를 제가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여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다. 이걸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란 행위는 민주당이 했고 내란 수괴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재명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란 수괴를 감방으로 보내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근데 내란 수괴라는 진짜 내란 수괴를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벌써 신문에 사설자가 이렇게 논리를 핀다면 이거는 내란 수괴 맞습니다.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 아닌가?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그 안에는 그럼 내란 행위를 민주당이 했다면 수괴는 바로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냐고 반문을 하는 참 반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탄핵 심판 선고까지 여론전에 승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우파 보수들 전부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중국을 찝쩍거리지 마라. 쎄쎄만 해라.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김일성, 김정인 폄훼하지 마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이재명이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귀환해서 뭔가
국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해결책,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 척결하느냐를 깊게 논의를 하고 행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아주 중요한 바로 그것은 대통령의 무사귀환입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끝까지 펼쳐야 됩니다. 넓고 깊고 높게 여론전을 우리 함께 다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이 엄혹한 이 극좌파들 대한민국을 그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